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기업 바로 코아시아 CM입니다. 최근에 정말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를 들여다보면요, 마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는 희망이, 다른 한쪽엔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 줄타기의 끝은 어디일지 오늘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드라마틱한 유턴에 성공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릴 성장 엔진은 뭔지, 또 반대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숫자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아시아 CM이 보여준 정말 드라마 같은 재무적 변화, 이른바 U자형 턴어라운드의 실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변화죠? 2024년까지만 해도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인 2025년 상반기에 보시는 것처럼 55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뭐 기나긴 적자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면요, 투자자로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와, 대단하긴 한데 이 반등 진짜 믿을 수 있는 걸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회복의 시작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턴어라운드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즉 코아시아 CM의 주가를 앞으로 끌고 갈 강력한 성장 엔진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은 바로 광학 수직 계열화라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회사가 직접 다 한다는 뜻입니다. 렌즈를 설계하고 직접 만들고 그걸 조립해서 최종 제품까지 완성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렌즈는 A사에서, 다른 부품은 B사에서 사와서 조립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변수가 많죠. 하지만 코아시아 CM은 이걸 전부 다 직접 하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강력한 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회사가 더 이상 스마트폰 카메라에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로 아주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퀄컴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손잡고 메타버스 기기에 들어갈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할 특수 렌즈 기술 특허까지 확보했습니다. 성장의 스토리가 아주 확실하죠? 하지만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 이면에 숨어있는 그림자, 즉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미래도 밝고 기술력도 좋다면서 도대체 무슨 함정이 있다는 걸까요?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듣다 보면 이런 중요한 질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연 수면 아래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부채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무려 176%에 달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제조업 평균보다 꽤 높은 수치거든요. 재무적으로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부채보다 더 큰 투자자들을 가장 망설이게 만드는 리스크는 바로 이 오버행입니다. 오버행,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잠재적인 매물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규모가 얼마냐? 무려 260억 원 언어치나 됩니다. 이만큼의 전환사채,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고 대기 중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 한꺼번에 시장에 나온다면 주가에는 당연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오버행이 어떻게 주가를 짓누르는지 그 과경을 한번 볼게요. 일단 회사가 좋아져서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들은 아, 지금이다 하면서 싼 값에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려고 하겠죠? 그럼 갑자기 시장에 어떤 주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가는 아래로 떨어질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버행 리스크의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 희망과 리스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 객관적인 숫자를 통해 이 주식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코아시아 CM의 가치평가 지표들이 눈에 띄게 낮아요. 예를 들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PER이 다른 곳은 8배, 10배인데 여긴 2, 4배 수준이죠. 이건 시장이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오버행 리스크를 가격에 잔뜩 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리스크만 잘 관리된다면 그만큼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실전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이 가격대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1,700원은 아주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가격을 힘있게 뚫어낸다면 정말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리적 지지선인 800원 선이 무너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강세론과 약세론을 모두 따져봤고 숫자로 현재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이 투자는 확인된 실적 개선과 엄청난 미래 성장 스토리라는 장점과 높은 부채와 오버행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단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구도예요.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 그걸 판단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셈이죠. 그래서 분석 리포트는 아주 명확한 전략적 조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미래 성장성은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리스크도 확실하니까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죠. 대신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내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지켜보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주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동참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 줄타기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2배, 3배의 상승 가능성은 과연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일까요? 최종 판단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